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1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돌파해서 지지부진했던, 그동안 좀 많이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훨훨 좀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답답했는데요. 이번 주는 그래도 나름 속이 좀 트이는 그런 한 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6.47% 상승한 36,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어제 진회장의 추가 지분 획득 소식이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악성 루머도 많았고요. 추가 하락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제 장내 매수 공시로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확실히 준 모습이고요. 기술적으로 보셔도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 당시 때 거래량보다도 약 2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당시 거래량보다도 약 2배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데요. 지난 216 때도 보셨죠? 죄송합니다. 216이 아닌 627 때요. 2019년 627 때 보시면 627 사태를 맞고서는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바닥 시그널로 대량 거래가 한번 나왔어요.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또 이렇게 주가가 비실비실합니다.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요런 조그만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 살짝 거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거래가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서도 바닥권에서 나름 대량 거래 한번 나오고 다시 또 대량 거래 나오고 또 대량 거래 나오고 와야 되고, 어저께 조그만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요런 조그만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어저께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확실히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6월 하순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100만 주 넘게 매수해 줬습니다. 물론 일종의 이제 쇼커버도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차피 갚을 거 왜 이 당시 때 그렇게 공매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공매 파산 운동이 예정이 돼 있기도 합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가 눈에 띈 하루였고, 시장 흐름도 보시면 지난주부터 경기 민감주에서 성장주로 매기가 이렇게 이동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5G, IT 부품, 차,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죠. 바이오까지 이렇게 매기가 이동되는 모습인데, 오늘은 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코스닥도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LB는 간만에 3박자가 좀 잘 맞은 모습, 성장주 바이오의 매기세, 그리고 회사 대표의 장내 매수,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박스권 돌파까지 아주 깔끔하게 이번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 어저께 다 말씀드린 내용에서 다 아시는 거고요. 그동안 패턴을 보니까 진회장이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면은 주식이 오르던 경향이 있던데, 이번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보시면 진회장이 엘파 매각 계약금을 활용해 LB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 진회장은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주가 상승을 자신할 때 지분을 취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저께 장내 매수를 해가지고 진회장이 지분율은 8.02에서 8.12로 0.1% 상승을 했고요. 특가는 역시 0.1% 상승해서 12.84%로 확대된 겁니다. 다 보셨고, 이 역시도 보셨는데, 이제 11일부터 16일까지 3차례인가 4차례, 한 차례는 한 주만 샀죠. 그저께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매수 단가를 보니까 약 33,000원 언저리 근데 10만 주를 샀으니까 33억의 자금을 투여를 했는데, 매각 계약금은 10%인 약 26억 3천만 원일 텐데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썼다. 약 7억 정도의 돈을 더 쓴 건데, 이렇게 써서 앞으로 LB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여태까지 진회장이 지분을 취득하면 올랐으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간 진회장은 주가가 저점이라고 판단할 때마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오는 모습을 보였다. 16년 6월 달에 LB 주식을 이만큼 장내 매수를 했었고, 엘파 같은 경우도 그랬고 넥사 같은 경우도 했었다.
그리고 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었더라. 그래서 이번 LB 지분 취득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신 거예요. 관계자는 이제 진 회장이 아무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없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좀 미안하더라. 그래서 책임 경영 방식을 고민해 왔는데 이번 지분 추가 매수는 주주 가치 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시장에는 특히 우리 주주들에게는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심리적 안정감은 확실히 줬어요. 주주들한테 뿐만 아니라 시장한테도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줬어요. 그리고 최대 주주로서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한 것. 그래서 지난번 인터뷰 때도 리보세라님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메시지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밑에 이제 제가 관계사의 호재라고 썼는데 결국 이번에도 LB 주식을 장내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파 이유가 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부터 엘파, 넥사의 상승은 결국 LB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최종 수혜자가 LB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엘파 상승이 엘파 매각으로 이어졌고요. 뭐 여기도 이렇게 나왔지만 엘파 매각으로 이어졌고요. 그 자금은 장내 매수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잔금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90%, 10%만 받았으니까 아직도 90%가 남아 있는데요. 뭐 세금 제외하고는 약 120억 가량으로 보여지는데 예측치는 그렇습니다. 주담대 상한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예측치예요. 그럴 겁니다가 아닌 예측치인데 그렇게 된다면 주담대 상한은 여태까지 LB의 잠재적인 리스크였죠. 회사가 좀 삐걱하면은 반대매매 막 그랬었는데 잠재적인 리스크를 해소를 할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관계사의 주가 상승이, 그러니까 엘파의 주가 상승 매각으로 이어졌고 그 돈이 LB에게 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왜 우리가 셀트 많이 비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다 가는데 갈 때마다 약간 탄력은 있더라. 그러면서 두 번의 케이스를 봤는데 예전 거 2017년도 때는 셀트, 셀케, 셀제 다 비슷하게 갔지만 작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셀제만 좀 많이 갔죠. 가장 탄력 있게 움직였던 게 셀제였는데 LB그룹도 탄력에서는 약간 차이는 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사 넥사 여기도 백신 이슈가 지금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백신 이슈가 잘 나온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뭐 면역 증강제라든지 그리고 한국 생산이라든지 나오면 결국 이 역시도 LB에게 훈풍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도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애초에 6월 달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가시적인 성과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성과가 나오는지 이게 이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픽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만에 제가 다시 한번 리픽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IQ가 66인데 이런 걸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이해 안 되시는 건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리픽싱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특히 바이오 회사들은 임상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CB, 전환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회사채이긴 합니다.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주식으로도, 그러니까 빌려준 입장에서는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원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만기 때 원금으로 받던 아님 주식으로 받던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주식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가 유망사업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는데 이제 시비를 발행을 하니까 돈이 들어왔더라. 앞으로 회사 전망이 좋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만기 때 원금을 주식으로 받지 않고 원금으로 상환하게 되면 이자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LB 역시도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1%대 이자율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자율이 낮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다 주식으로 받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더 이익이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회사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채 해봤자 이자가 별로 안 크죠.
대신 이자가 그렇게 안 큰데 안전하다는, 회사채는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대신 수익률이 좀 작겠죠. 근데 주식으로 받아가면은, 주식이라는 건 상한선이 없잖아요. 좀 전에 사채권으로, 채권으로 받아가면은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거고, 주식으로 받아가면은 상승의 제한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주식으로 받아갑니다. 대신 주식으로 안 받아가면 여기 이제 이자로 받아갈 수도 있긴 있죠. 대신 이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